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전남 순천에 사는 34살 여자입니다. 저는 중소기업에 다니고 남편은 자영업을 하며 바쁘게 생활한 지 어느덧 3년이 되어 가는데요.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더니 평생 저와 관계 없을 것 같던 이 속담이 딱 맞아 떨어지는 일이 저에게도 벌어졌네요. 아무리 이해하려고 애써도 그동안 서운함이 쌓여 있어서인지 쉽게 잊히지 않거든요. 결혼 3년 차인 제가 이 정도인데 시댁 식구들은 아마 더 하겠죠. 평생 자라면서 처남이라고 부모님, 아니 어머님 눈치를 보며 살았던 남편 역시 등을 돌릴 정도니까요. 지희야, 힘드니? 네? 아니요. 힘든 거 딱히 없는데. 왜요? 아니, 찬영이 결혼 전에 명절마다 20만 원 보냈었는데 결혼 후에도 똑같이 20만 원 보내서 니네 혹시 힘든가 했다. 아, 돈으로 드리는 것보다 좋은 음식 사가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백화점에서 한우 사다 드린 건데 다음부턴 돈으로 더 드릴게요. 죄송해요. 생각이 짧았어요. 고기는 고기고 돈은 돈인 거지. 차례상에 고기만 올리는 건 아니지 않니? 내 말 서운하게 듣지 마라. 갈 때 내가 빈손으로 보내는 것도 아니고 다 가족 먹자고 하는 거니. 결혼 초 첫 명절을 보내고 시어머님에게 전화 왔을 때만 해도 이해하려고 애썼어요. 시아버님은 은퇴하셨고 아주버님은 오랫동안 공무원 준비를 하다 이제 막 붙어서 아직 발령도 안 난 상태거든요. 도련님이 있어도 나이 차이가 있어서 아직 학생이다 보니 그나마 돈 버는 건 저와 남편이라 어머님 마음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니었죠. 그래도 그런 어머니를 알고 있는 남편이 든든한 제 편이라 넘어갈 수 있었어요. 시어머님 성향을 잘 알고 있기에 저를 다독이며 이해시키려 애썼기 때문입니다. 우리 엄마가 워낙 돈에 예민하셔서 그래. 아빠가 정년퇴직하셨어도 월급이 많았던 게 아니니까. 거기에 엄마가 중간에 보증 잘못 써서 한동안 고생했거든. 노후 대비도 해야 하고. 늘 압박 같은 게 있으신가 봐. 그래도 사치스럽거나 허투루 돈 쓰시는 분은 아니니까 네가 힘들겠지만 이해해줘. 응? 이렇게 말하면서도 또 다른 한편으론 미안하다며 자신이 더 노력해서 엄마 신경 안 쓰이게 해준다는 말도 했죠. 물론 이렇게까지만 했다면 저 역시 서운함이 쌓였을 거예요. 같은 부모고 나도 돈 버는데 시댁에만 더 잘해준다는 느낌이 들었다면 말입니다. 하지만 그 부분도 제가 여러 말 못하게 정말 친정에 잘하는 남편이었죠. 저는 여동생 하나로 자매라 저희 아빠는 늘 아들이 없다고 아쉬워하셨거든요. 그런 아빠에게 든든한 아들이 되어주겠다고 선언하더니 정말 틈만 나면 아빠랑 목욕탕도 가고 퇴근 후 술 한잔도 기울였어요. 결과적으로 똑똑한 남편의 대처 덕분에 돈돈거리는 짠순이 시어머니의 요구도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이고, 우리 장손 드디어 첫 출근하는 거야? 대견하다 대견해. 개천에서 용났네 용났어. 예로부터 나랏밥 먹는 건 하늘에서 정해주는 거라 했는데 우리 집안에 이렇게 나랏밥 먹는 사람이 나올 줄 누가 알았겠냐고. 장손이 잘 돼야 집안이 서는 법인데 이제 우리 집도 잘 될 일만 남았어. 그렇게 6개월이 더 지나 아주버님이 드디어 발령을 받았어요. 처음 출근하는 날 가까이 사는 저희까지 시댁에 들러 아침밥을 먹어야 했죠. 온 집안의 경사라 온 식구들이 치과해줘야 한다는 게 시어머니의 말씀이었거든요. 말만 들으면 아주버님이 무슨 5급 공무원이라도 붙으신 줄 알겠지만 9급 공무원입니다. 제가 글로 적는데도 쑥스러울 정도네요. 9급 공무원을 비하하는 말은 아니니 절대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다만 9년 공부해서 30세의 끝자락에 붙은 게 자랑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적어도 제 생각에는 말입니다.
다행이다. 아주버님 이제라도 직장 다니셔서. 구급이어도 정년 보장되어 있으니까 이제 당신 한시름도 안 내. 나? 그래 당신. 그동안 아주버님의 도련님 뒷바라지까지 당신이 한 거 내가 모를 줄 알았어? 어머님 툭하면 돈 없다고 그러시는 거 다 아주버님 퍼다 나르고 도련님 가져다 주려는 거잖아. 이제 취직했으니 안 하시겠지.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 형도 그렇고 찬이도 그렇고 집에서 용돈 받아본 적 없는데. 어? 도련님 학생이고 아주버님도 공무원 준비하느라 직장이 없잖아. 설마 아르바이트라도 한다는 거야? 맞아. 형 고시원에서 살면서 총무 보면서 숙식 해결했잖아. 문제집도 한 번 산 거로 마지막까지 봤을걸? 찬이야 공부 잘하니까 과외로 자기 용돈은 충분히 벌어 쓰고 장학금도 한 번이가 놓치고 계속 받았을걸? 대박. 나 어머님 존경스러워지려고 해. 갑자기? 우리 엄마가? 왜? 아니 그렇잖아. 나는 솔직히 좀 어머님이 억척세다고 생각했거든. 평생 전업주부로 사셔서 그런가 돈 나와라 뚝딱하면 돈 나오는 줄 아시는지 우리한테 돈돈 거르시는 것도 솔직히 좀 그랬어. 근데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아버님 은퇴하시고 공무원 준비하는 아주버님이나 학생인 도련님 생각하면 돈 나올 구멍도 없잖아. 아버님 연금 받아서 성인 넷이 살기도 빠듯할 테고. 그래서 이해했거든. 그런데 그게 아니었다는 소리 들으니까 어머님의 그런 생활 방식이 세 아들 모두 자수성가하게 키웠나 싶은 마음? 그래서 우리 엄마가 존경스럽다는 거야? 애초에 비빌 언덕이 아니라는 걸 딱 선 그으시니까 자식들이 알아서 자기 살 길 가잖아. 나도 그래야겠어. 그때까지만 해도 시어머님을 존경하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기려고 그랬어요. 남한테 아쉬운 소리하며 돈을 구하는 것도 어쨌든 능력이라 생각했으니까요. 물론 저야 누구에게 아쉬운 소리하는 건 죽기보다 싫고 그럴 바에야 돈을 안 쓰거나 퇴근하고 음식 배달을 해서라도 돈을 더 모았겠지만 말이에요. 하지만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넘어갔더니 시어머니는 점점 도가 지나치는 요구를 저에게 하기 시작했어요. 명절 음식값은 애교로 개모임에서 여행 가는데 용돈을 달라고 대놓고 말하는 것은 물론 가전제품 바꿀 때가 되었는데 같이 보러 가자더니 당연하게 제가 결제할 거라고 생각하셨던 등 저를 어머님의 지갑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역시 딸이 좋긴 좋네. 딸이요? 우리 딸 지희. 아들 셋이나 있으면 뭐해? 엄마가 뭘 원하는지 말해도 모르고 관심도 없는데 딸은 이렇게 말동무도 되어주고 센스 있게 뭐든 척척 알아서 해주고 이젠 딸 가진 친구들 하나도 안 부러워. 그러다가 유독 돈을 많이 썼다고 생각하시면 이렇게 입에 침도 안 바르시고 제 기분을 맞추시려고 애쓰셨어요. 저를 호구로 생각하는 것 같으면서도 나름 눈치 본다고 생각해 또 그렇게 넘어가게 되었죠. 어차피 저에게 말하지 않았으면 남편에게 말했을 테고 오히려 저에게 요구하시니 남편이 미안해하고 친정에 더 잘하는 수순으로 이어졌거든요. 물론 속에서 화도 났는데 시어머님이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할 때마다 친정에도 잘하게 되니 그게 또 싫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당당하게 친정에 더 잘하는 것 같은 느낌도 받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로 한다더니 그 말이 딱 맞더라고요. 시어머님 요구는 점점 더 도를 지나쳤기 때문입니다. 곰도 구르는 재주가 있다더니 우리 큰 장손이 그런 재주가 있을 줄 누가 알았어? 작년에 점 보러 갔을 때 점쟁이가 40이나 되어야 잘 풀린다더니 거기가 용안대네. 다시 가봐야겠어. 왜요 어머니? 아주버님한테 무슨 좋은 일 있어요? 아직 말하지 말랐는데 네 아주버님 결혼한단다? 결혼이요? 만났던 분 계셨던 거예요? 언제요? 어디서 만났대요?
나도 몰라. 웬 모임에서 만났는데 아주 예쁘대. 미스 코리아 출신이래. 사진도 봤는데 정말 예쁘더라. 우리 장손 복도 많지. 평생 혼자 살 줄 알았는데 결혼한다니. 내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 치마만 두르면 환영인 마당에 미스 코리아라니. 이제 우리 장손이 술술 풀리는 걸로 보아. 집안이 잘 되려나 봐. 안 그래? 아, 네. 제가 나쁜 건지 모르겠는데 솔직히 기분이 별로더라고요. 아주버님이 결혼한다는 건 축하해야 할 일이지만 말끝마다 장손 거리시는데 제가 투명인간이 된 느낌이었거든요. 솔직히 지금까지 어머님이 돈 걱정 없이 사셨던 이유 중 하나가 저희 남편의 희생이었는데 그런 건 한마디 말씀도 없으시고 장손 하시는데 기분이 묘하게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미스코리아 출신이라 아이 낳으면 예쁠 거라며 호들갑 떠시는 모습을 보니 서운하기도 했고요. 당신 솔직히 말해봐. 뭘? 어디 다리 밑에서 주워온 거 아니야? 뜬금없이 그게 무슨 말이야. 날 왜 주워와? 전쟁 나도 찾을 수 있는 얼굴이라는 거 당신도 알잖아. 우리 엄마 처음 만났을 때 엄마랑 똑 닮았다고 만나자마자 박장대소한 거 기억 안 나? 맞다, 그랬지. 그런데 당신을 주워온 게 아니고서야 이렇게 차별한다고? 도련님이야 워낙 차이가 나서 그렇다 쳐도 어머님 너무 아주버님 편애하는 거 아니야? 구급 공무원 첫 출근 날엔 무슨 장원급제라도 한 것처럼 그 난리를 치시더니 이번엔 결혼한다니까 벌써 태어나지도 않은 손녀 생각하시면서 연예인 시켜야겠다는 말씀을 하시지 않나. 우리한테 한 번도 애 언제 낳을 거냐 묻지도 않으시더니 난 우리 배려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완전 차별이었네. 엄마가 형 임신했을 때 난산에 유산 위험까지 있었대. 그때 할머니께서 100일 기도까지 드리면서 간절히 빌었다더라고. 그래서 형제들 중에 유독 애착이 심한 것 같아. 자궁이 약하셨는데 형 낳고 나랑 막내까지 낳았으니 엄마 입장에선 형이 대단하다고 느끼실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서운했어? 되게 많이 서운하고 화도 좀 났는데 그러지 말아야겠다. 왜? 화풀이 하고 싶으면 나한테 해. 내가 다 들어줄게. 당신이 너무 짠해서 그건 어머님 사정이고 자식을 낳았으면 차별 마셨어야지. 내가 본 것만 이 정도인데 잘하면서 오죽했을까 싶네. 나한테도 무덤덤하게 말하는 거 보니까 나라도 당신 편 들어줘야겠어. 그런 어머님을 이해 못해 남편한테 한 소리 하려고 시작했는데 힘이 빠져버렸죠. 그런 남편을 한참 보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차라리 잘 되었다고요. 어머님이 아주버님처럼 남편에게 집착했으면 그 여파가 고스란히 저에게 왔을 테니까요. 오히려 아주버님 결혼 소식으로 그동안 금전적인 부담을 덜 수 있겠다는 작은 희망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어머님의 든든한 장손이 알아서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저 역시 형님이 생기면 어머님 요구사항을 슬쩍 형님께 떠넘기는 척 한 발 물러서도 되겠다는 며느리로서는 좀 못된 생각을 했다는 것도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저도 사람이니까요. 그런데 시어머님은 저보다 한 수 위시더라고요. 혹시 이번 토요일 시간 어떠니? 토요일이요? 별다른 건 없는데 왜요? 왜긴 식장 알아보러 가려고. 네가 먼저 결혼했으니까 잘할 거 아니야. 상담받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도통 모르겠으니까 같이 가려고 그러지. 퇴근하고 막 집에 들어왔는데 시어머님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아주버님 예식장 알아보는데 같이 가자고 하시는데 솔직히 제가 왜 가야 하는지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어머님 말씀이야. 경험자가 가면 도움 된다는데 사실 금액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으니 식장 관계자가 아닌 이상 크게 도움될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가도 별로 도움 안 될 거라고 말씀드렸더니 한사코 같이 가자고 하셔서 상담하러 가기로 한 예식장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아우, 우리 둘째 왔어? 바쁜데 시간 내줘서 고마워. 약속 장소에 도착하니 시어머님이 반갑게 맞아주시더라고요. 너무 살갑게 맞아주신 덕분에 무슨 꿍꿍이가 있나 싶을 정도로 어리둥절할 정도였죠. 하지만 한편으론 기분이 좋았습니다. 형님들 분 앞에서 무시당하는 게 아니라 가족으로 대우받는다는 느낌이 들면서 일단 저를 배려해 주시는 것 같아 마음이 조금 놓였어요. 시어머님 옆엔 아주버님과 형님도 먼저 와 계시더라고요. 말로 듣던 것보다 분위기 있게 생긴 예비 형님은 정말 같은 여자가 봐도 아름다운 분이셨어요. TV에서만 보던 미인대회 출신이라더니 과장이 아니었구나 싶은 마음이었으니까요. 요즘 웨딩홀 얼마 하니? 네가 먼저 결혼해봐서 잘 알잖아. 가기 전에 대략적인 가격을 알고 가야 저 사람들이 덤튀기 씌우는지 아닌지 알 거 아냐. 안 그래? 저야 3년 전에 했고 거긴 여기처럼 시내도 아니었는걸요. 양가 부모님 도움 없이 하느라 작게 하기도 했고 제가 했던 데랑 가격을 비교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 그때 우리가 돈 여유가 없어서 많이 도와주지 못했지. 이제 와서 하는 이야기지만 미안했다. 마음은 정말 좋은 데서 시켜주고 싶었는데 지금에서야 하는 말이지만 그게 항상 마음에 걸렸어. 그래서 이왕이면 우리 큰 며느리 데려올 때 좋은 데서 해주려고. 나중에 시간 지나 후회하는 것보다 그게 나을 것 같아서. 이런 내 맘 이해하지? 잘 생각하셨어요. 저야 결혼에 돈 쓰는 것보다 작게 하는 게 더 좋았으니까 그랬지만 어머님 마음이 그러시다면 나중에 후회 안 되게 좋은 데서 하는 것도 방법이죠. 그래, 이해해 줄 줄 알았다. 역시 우리 둘째가 마음 씀씀이가 커. 평소 돈돈거리면서 어떻게든 아낄 생각하시고 저랑 남편을 돈줄로 생각하셨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나 봐요. 결혼식은 남의 자식을 한식으로 맞아들이는 격식 있는 자리인데 형편이 넉넉하질 못해 제대로 못 데리고 왔다는 걸 마음에 두고 계실 줄은 꿈에도 몰랐으니까요. 순간 시어머님의 마음이 이해되면서 제가 너무 삐딱하게 봤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렇게 상담을 받고 아주버님과 예비 형님을 보내고 어머님과 함께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한테 인기 있는 웨딩홀이라 그런지 비싸긴 비싸네. 안 그래? 그러게요. 그런데 뭐 하루 딱 2팀만 받는 곳이니까 비쌀만 하죠. 보통 3팀 정도 받는데 한 팀 덜 받는 만큼 나머지 2팀이 그만큼 더 부담하는 거니까요. 그치. 그래도 덕분에 시간이 넉넉해서 쫓기는 느낌 없이 여유롭게 한다잖아. 가격만큼 분위기도 고급스럽고 비싸긴 해도 신부가 미스코리아 출신인데 초라하게 하면 창피하잖아. 안 그래? 네 생각은 어떠니? 너도 결혼식 해봐서 알잖아. 이 정도는 해야 품위 있게 할 수 있지 않겠어? 제가 결혼하는 것도 아닌데 왜 제 의견을 물으세요? 아주버님하고 예비 형님이 마음에 들면 하는 거죠. 어머님이 집요하게 제 의견을 묻는데 본능적으로 기분이 싸하더라고요. 순간 갑자기 머릿속에 그냥 의견을 물으시는 게 아니라는 게 떠올랐거든요. 직감적으로 알아차린 것 같아요. 시어머님 말투가 저의 동의를 집요하게 물으시며 제가 원해서 호화로운 결혼식을 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말을 꺼내시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선을 그었던 것 같습니다. 가족이 되는 순간인데 왜 둘째는 의견이 중요하지 않겠어? 결혼식장 비용 대주라는 사람이 알아야 하는 건 당연하잖아. 순간 제 귀를 의심했어요. 설마 했는데 이렇게 대놓고 예식장 비용을 부담하라고 말씀을 하실 줄은 몰랐거든요. 몇 천만 원이나 되는 돈을 부모도 아닌 저희가 부담한다는 게 말이 안 되기도 하고요. 동생도 아니고 형을 장가 보내는데 어느 동생이 그 돈을 부담하겠어요. 물론 세상 어딘가에 있겠지만 적어도 그게 제가 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가 왜 아주버님 결혼식장 비용을 대요? 그러면 저희가 혼주짜리에 앉나요? 식장 비용이 한두 푼도 아니고 어머님도 아시잖아요. 식장에 쓰는 돈 아까워서 저희 정말 간단하게 한 거. 그런 저에게 이런 사치스러운 곳 식장 비용을 대라고요? 왜요? 그러면 미스 코리아 며느리 데리고 오면서 너희처럼 좁고 좁은 식장에서 하라는 거니? 우리 장손 얼굴도 있는데? 늦게라도 이렇게 좋은 신부 만나서 결혼하면 솔직히 니네도 좋은 거 아니니? 네가 아직 몰라서 그래. 형님이 들어와야 네 부담도 덜고 좋은 거야. 그런 형님을 환영한다는 의미에서 이 정도도 못해줘? 네, 못해요. 냉장고 정도면 모를까. 몇 천만 원이나 되는 돈을 결혼식에 뿌릴 정도로 넉넉한 형편이 아니라서요. 그리고 원래 결혼식은 부모님 하객으로 정산하는 거 아니에요? 어머님, 아버님, 친지랑 친구분들 오시면 그 축의금으로 예식장비 내면 되는데 왜 저보고 내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 또래 친구들은 다들 은퇴하고 연락도 뜸해진 지 오래야. 친척들 다 해봐야 20명 될까 말까인데 그 20명이 내면 얼마나 낸다고. 3천만 원이 넘는 식장비를 낼 수 있겠어. 그나마 너희가 형편이 제일 나은데 나 몰라라 한다는 게 말이 돼? 애가 있는 것도 아니고 눅 딱 감고 도와주면 또 누가 알아? 너희 형님이랑 장손이 너희 도와줄지. 그럼 형편에 맞게 가야죠. 빚내서 도와줄 정도로 저희 넉넉한 거 아니고요. 나중에 형님이나 아주버님한테 도움받고 싶은 마음도 없으니 이 얘기 못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빚은 무슨? 찬영이 혼자 살 때도 모은 돈 꽤 되었는데 둘이 벌면 더 모은 거 아니야? 그리고 결혼 선물 해줄 생각 했을 거 아니야. 어차피 뭐 하나는 해줘야 할 텐데 이것저것 어설픈 거 하는 것보다 식장비로 계산하는 게 낫지 않겠어? 깔끔하잖아. 뭐라고요? 아직 모르나 본데 큰애가 살던 집이 있다나 봐. 거기 들어가 살기로 했어. 인테리어도 한 지 얼마 안 된 집이라 가전이랑 가구도 다 있어서 해갈 것도 없대. 그러니까 식장이라도 예쁘고 좋은데 해줘야지. 안 그래? 뭐 해줄지 고민 안 하고 식장비만 내면 되는데 앞뒤 사정 모르고 너는 화부터 내니? 다 너 생각해서 하는 말인데. 더 이상 들어봤자 이득될 거 없단 생각에 그럴 돈도 마음도 없으니 다신 이야기 꺼내지 마시라고 말한 뒤 먼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제 뒤에 대고 어머님이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자고 말씀하셨지만 대꾸도 안 했고요. 그렇게 며칠 잠잠하길래 전 다시 안 꺼낼 거라 생각했죠. 남편에게서도 별다른 말이 없었거든요. 어머니, 마트 가신다더니 엘리베이터도 안 누르고 계속 서 계셨던 거예요? 그러네. 어쩐지 아무리 기다려도 엘리베이터가 안 나오더라. 너는 왜 나왔니? 아니, 어머님 마트 잠깐 다녀오신다고 나가시더니 핸드폰이랑 지갑도 두고 빈손으로 나가셨더라고요. 물 한잔 하러 주방에 들어갔다가 식탁 위에 핸드폰이랑 지갑이 고스란히 놓여 있어서 어머님 가져다 드리러 나왔죠. 괜히 마트 갔다가 헛걸음 하실까 봐요. 헛걸음은 뭐 됐다. 날도 더운데 마트까지 갈 거 뭐 있니? 라면이나 끓여 먹자. 들어가자 어서. 순간 어머님한테 말은 못했지만 간담이 서늘해지는 걸 느꼈어요. 아직 젊으셔서 기억력에 이상이 있을 거라 생각 못했는데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했던 것도 그렇고 이번 일도 그렇고 혹시 무슨 문제가 생긴 게 아닐까 싶었거든요. 유심히 살펴봐야겠다고 생각했는데 사건은 전혀 다른 곳에서 터졌습니다. 다음에 봐도 된다니까. 오늘만 날도 아니고. 미안해서 그러지. 너도 바쁜데 일부러 시간 냈잖아. 내가 오늘 컨디션이 안 좋아서 밖에서 만나는 건 무리인데 집에서 보는 건 괜찮아. 감기 기운이 있는지 돌아다니는 것만 힘든 것뿐이야. 아니야, 집에서 보는 게 더 좋지. 오랜만에 네 신혼집도 구경하고. 그러고 보니까 신혼집 처음 온다, 그치? 좀 둘러봐도 돼? 그러네, 집들이 할 때도 못 왔었지. 갑자기 애가 아팠었나? 야, 애는 무슨?
결혼식 땐 내가 배탈 나서 화장실 들락거리느라 겨우 얼굴 2장만 찍고 바로 가버렸잖아. 근데 너 시집 잘못 갔다고 맨날 죽는 소리 하더니 사실 자랑이었네? 나는 그것도 모르고 같이 걱정해줬네.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무슨 시집을 잘 가? 너도 알잖아. 우리 시어머니 맨날 나한테 돈 꿔가듯 돈돈거린다고. 알아. 아는데 그거 다 불려서 나중에 너희한테 크게 주려고 하시나 보지. 뭘 크게 불려서 준다는 거야. 아버님 연금으로 겨우 생활하시는데. 이분 너희 시어머님이라며. 한명자씨. 아니야? 어? 네가 우리 시어머니 이름을 어떻게 알아? 왜 몰라? 우리 지점 VIP인데. 순간 친구의 말에 귀를 의심했어요. 저는 잘못 들은 게 아닐까 싶었는데 친구도 무언가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낀 것 같았죠. 둘 다 잠시 할 말을 잃었다가 먼저 입을 연 건 저였습니다. 동명이인 아니야? 아니지. 사진 보고 먼저 알아봤으니 정말 우리 시어머니 맞아? 확실해? 아니야. 뭔가 내가 말하면 안 되는 걸 말한 것 같은 느낌인데? 잊어버려. 이런 정보 잘못 틀리면 괜히 법원 문제까지 가고 골머리 아프거든. 아무리 친구 사이여도 내 밥줄이 달린 일이니까 더 이상 묻지 말아줘. 근데 내가 이 말만 할게. 너도 알지? 나 고등학교 때부터 사람 얼굴 한번 보면 10년 지나도 기억하는 거. 그 후 친구랑 어떤 이야기를 주고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금융기관에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 정보를 함부로 알려줄 수 없다는 건 저도 너무 잘 알고 있었기에 더 이상 꼬치꼬치 캐물을 수 없었거든요. 게다가 친구는 눈썰미가 워낙 타고난 아이라는 걸 너무 잘 알았기에 머릿속이 복잡해졌죠. 남편에게 넌지시 물어봤지만 남편도 모르는 것 같았어요. 당신 엄마가 돈이 있었다면 자식들한테 손 벌렸겠냐고 말입니다. 친구의 말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우리 시어머니가 친구 은행의 VIP라니. 평소 농담을 잘하는 성격도 아니었고 신중한 성격이라 더 이상 말 못한다는 마지막 말이 심증을 굳히게 만들었죠. 인터넷에 친구가 다니는 은행의 VIP 기준을 찾아보는데 손이 덜덜 떨리더라고요. 최소 예치금 1억. 지점 VIP라고 말했으니 그 이상일 수도 있었죠. 그 이후 제 관심사는 온통 어머님의 통장에 쏠렸어요. 통장을 찾아야 실제인지 아닌지 알 수 있으니까요. 어머님, TV 보셨어요? 최양락 와이프 팽현숙 아시죠? 알지? 국밥집도 하고 반찬 가게도 하고. 최양락 그 양반 참 장가를 잘 갔어. 우리 장손도 그런 여자 만나야 하는데. 뭐 미스코리아면 예쁜 소녀 안겨줄 테니 그거라도 감사해야지. 그 팽현숙은 통장에 돈이 많아서 집에다 안 두고 가방 안에 넣고 다닌대요. 그래서 화장실 갈 때도 꼭 가지고 간다잖아요. 그래, 나도 그래 봤으면 소원이 없겠다. 도둑이 들어도 가져갈 거 하나 없고 가방도 원 무거워서 들고 다니기도 벅찬데. 부럽네 부러워. 통장의 위치를 알고 싶어서 은근슬쩍 어머님을 떠봤는데 도무지 알 수 없었죠. 정말 무거운 걸 싫어하셔서 지갑도 조그만 것만 가지고 다니시거든요. 게다가 도둑이 들어도 가져갈 거 없다는 말씀은 집안에 통장을 두는 바보가 어딨냐고 우회적으로 말씀을 하는 것처럼 들리더라고요. 의심하기 시작하니까 평소 주고받던 말 한마디도 단서가 될 수 있을 거란 생각에 초집중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중간중간에 어머님의 예식장 요구는 끊임없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어머님 통장에 집중해서 그런가 귀담아 들리지 않으니 화도 안 나더라고요. 그냥 그렇게 넘겼죠. 그랬더니 제가 포기했다고 생각하셨는지 점점 도가 지나치셨습니다. 예, 너 내 말 듣고 있는 거니? 온 가족 다 있을 때 아예 예식장비 내준다고 하면 우리도 준비하는데 한시름 놓쳤니? 찬영이 넌 가만히 있어라. 여자들끼리 얘기하는 게 끼어드는 거 아니다. 난 너한테 물은 거 아니고 지희한테 물었다.
어차피 넌 의사결정권 없잖아. 지희가 하잔 대로 할 거면서 내가 모를 줄 알았니? 엄마 왜 그래요? 재수 씨한테 부담 주고 그래.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저 공무원 된 지 얼마 안 돼서 돈 많이 없는 거 그 사람도 알아요. 그런 거 다 알고 시작했으니까 비싼 곳에서 할 필요도 없어요. 너도 가만히 있어. 엄마가 다 알아서 한다는데 왜 네가 나서고 그래? 네 생각은 그래도 큰며느리 생각은 다를 수 있잖아? 사돈댁 생각은 안 해? 미스코리아까지 예쁘게 키운 딸 호텔에서 결혼은 못 시킬 망정. 좋은 곳에서 보내고 싶은 게 딸 가진 부모 마음이라는데 그거라도 해줘야지. 집도 다 준비돼서 몸만 오라는데 염치가 있지. 게다가 넌 우리 집 장손이야. 어느 집에서 장손 결혼하는데 아무것도 안 해주고 예식장도 허름한 데를 잡겠어. 넌 가만히 있어. 다 내가 알아서 할 테니. 어째 뜸을 들여? 내가 그렇게 말했는데 아직도 이해 못했니? 그냥 네가 조금만 부담하면 되는데 뭘 그렇게 겁내. 식장값이 얼마나 된다고? 2, 3천? 너희 둘이 벌면 그 정도는 금방이잖아. 어머님, 2, 3천이요? 어머님도 아시잖아요. 저희 신혼집 대출고 갚느라 빠듯한 거. 아이고, 너도 참. 신혼집 대출금 얼마나 남았다고 그렇게 죽는 소리 하면 벌이 없는 우리는 뭐가 되니? 이런저런 핑계대고. 사돈댁에서 딸 예쁘게 키워놓고 우리한테 뭘 바라겠어. 그래도 최소한의 예의는 지켜야지. 너도 여자면서 그런 걸 몰라. 말씀이 너무 심하신 거 아닌가요? 신부분이 미스코리아 출신이라고 자꾸 특별대우 받아야 하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특별대우? 너는 우리 장손 며느리가 누군지 알기나 해? 그 집안이 얼마나 대단한데. 넌 이런 기회가 왔는데도 못 알아보는구나. 우리 집안에 자존심이 걸린 일이야. 내 체면을 생각해서라도. 옆에 듣고 있던 남편이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그만하세요. 저희가 알아서. 너는 가만히 쓰래도 둘째는 둘째야. 장손일에 끼어들지 마. 너희 결혼식 때는 내가 뭐라 했니? 작은 데서 하자는 대로 다 들어줬잖아. 너희가 원하는 대로 해줬지만 이번엔 달라. 이건 우리 장손 결혼식이야. 시어머님의 말씀이 계속될수록 저는 속에서 불같은 게 올라왔습니다. 둘째라고 남편을 무시하는 말투도 참을 수 없었고 우리 결혼식을 깎아내리는 듯한 말씀은 더더욱 견디기 힘들었죠. 어머니, 그만하시죠. 저희 결혼식이 초라했다고 생각하신다면 할 말은 없네요. 저는 남편과 제가 준비한 결혼식이 자랑스러운데. 자랑스러우면 뭐하니? 이번에는 제대로 된 데서 해야 돼. 내가 다 알아봤어. 해땡땡 웨딩홀 어때? 거기 좋대. 미스코리아 출신 며느리한테 딱이래. 어머님, 아니면 루땡 웨딩홀도 괜찮고 거기가 좀 더 싸더라. 2,500 정도? 거기는 어때? 시어머님은 마치 준비해 오신 것처럼 웨딩홀 리스트를 줄줄 푸셨어요. 가격대까지 정확하게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동안 혼자서 알아보고 계셨던 게 분명했죠. 어이도 없고 이런 대화를 한다는 것 자체에 화가 치밀기 시작했어요. 집안의 장손이 잘 되어야 그 밑에 딸린 식구들도 술술 풀리는 거야. 이제 우리 집안이 잘 되려고 그러는데 초칠 일 있어? 내 말대로 해. 어머님, 제가 왜요?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빚내서 그 돈 해드릴 마음 없다고요. 돈이는 어머님이 하시면 되잖아요. 빚 안 내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왜 저희 보고 자꾸 부담하라고 그러세요? 어머님이 그렇게 애틋하게 생각하시는 아주버님 일이니 어머님이 알아서 하세요. 얘가 지금 나 가진 거 없다고 놀리는 거야 뭐야. 너희는 빚이라도 낼 수 있지. 우리는 이 집 하나 있는데 이걸로 담보대출이라도 받으라는 거야. 받으면 그 돈은 누가 갚고? 여자가 집안에 잘 들어와야 한다는데 집안 풍비박살 내는 꼴 보고 싶어서 그래? 형제들끼리 등 돌리게 만들면 속이 시원해? 어머니, 노망 나셨어요? 여기 있는 돈 쓰면 되잖아요. 왜 담보대출을 받으려고 그러세요? 어머님 그렇게 원하시는 호텔 결혼식도 충분히 시켜줄 수 있는 돈 가지고 계시면서
제가 발견한 통장을 식탁 위로 탁 던졌어요. 순간 거실이 쥐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이게 뭐야? 남편이 떨리는 손으로 통장을 집어들었어요. 통장을 펼치자마자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죠. 어머니, 이게 무슨... 시어머님은 마치 혼이 빠진 사람처럼 그 자리에 굳어버리셨어요. 아무도 이런 상황을 예상하지 못했던 거겠죠. 저는 차분하게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어머님이 이상한 행동을 하시더라고요. 연락도 없이 왔던 날 어디 가시는 것도 아니면서 이유 없이 엘리베이터 앞에서 서성이시질 않나. 지갑도 폰도 없이 마트 간다고 하시고 엘리베이터도 누르지 않은 채 가만히 서 계시고 말이에요. 처음엔 단순히 깜빡하신 줄 알았죠. 그런데 제 친구가 어머님 은행에서 일하는데 어머님이 VIP 고객이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무슨 소리냐고 묻자 아니라고 잘못 봤다며 서둘러 말을 바꾸는데 그 말이 자꾸 걸리더라고요. 지야, 이게 무슨... 그래서 찾아봤어요. 옷장도 뒤져보고 서랍장도 살펴보고 어머님 가방까지 뒤질 뻔했다니까요. 그러다 우연히 인터넷에서 소화전에 남편들이 비상금 숨긴다는 글을 봤어요. 웃으면서 봤는데 갑자기 어머님 모습이 떠오르더라고요. 엘리베이터 앞에서 계속 서성이던 모습이요. 뭘 안다고 그런 말을 해? 내가 얼마나... 3억이에요, 어머님. 이게 장난으로 모을 수 있는 돈인가요? 남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시아버님은 그저 멍하니 앉아 계실 뿐이었고요. 엄마, 이게 다 너희들 위해서 나중에 큰 돈이 필요할 때... 거짓말 마세요. 우리 위해서였다면 진작 말씀하셨겠죠. 아버님 은퇴하시고 힘드실 때도 아주버님 고시원에서 고생하실 때도 말씀 안 하시고 이제 와서 우리 위해서라뇨. 이 망종 같은 것이 내가 이 돈을 어떻게 모았는지 알아? 밤낮으로 아껴가며. 아끼신 게 아니라 속이신 거죠. 보증 때문에 힘들다고 하신 것도 거짓말이었고 돈이 없어서 못 해준다던 것도 다 거짓말이었잖아요. 심지어 지금도 저희 보고 예식장 비용 내라고 하시면서 이런 돈을... 이제 말할게. 여보, 당신한테는 곧 말하려고 했어. 장손 장가 가면 이제 우리 둘만 남으니까. 당신 전원주택 지어서 살고 싶다고 했잖아. 그 꿈 이뤄주려고 말 안 했던 거야. 정말이야? 내 말 믿지? 엄마, 거짓말하지 마세요. 엄마 시골 사는 거 질색하시잖아요. 아파트가 좋다고 늘 그러시면서. 남편의 말에 시어머니는 잠시 당황하시더니 이번엔 아주버님을 향해 말씀하셨어요. 우리 장손, 너는 알지? 엄마가 널 얼마나 아끼는지. 이 돈 다 네 걱정 때문에 공부하느라 고생할까 봐. 엄마, 그럼 내가 고시원에서 총무일할 때는요? 그때도 이 돈 있었잖아요.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밤새 청소하고 아침에 공부하고. 그때는 왜 말씀 안 하셨어요? 그건 네가 스스로 이겨내길 바래서. 도련님한테도 하실 말씀 있으세요? 제가 물었더니 시어머니는 막내 아들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어요. 찬이야, 너는 그러니까 형들 먼저 자리 잡고. 엄마, 그만하세요. 무슨 꿍꿍이신지 엄마만 아시겠지만 하나는 분명히 알겠어요. 그 돈은 우리를 위한 게 아니라는 거. 시어머니의 변명이 이어질수록 가족들의 표정은 더욱 차가워졌어요. 그동안의 거짓말과 숨김이 만든 상처가 쉽게 아물지 않을 것 같습니다. 내가 다 잘못했어. 이제 어쩌면 좋아. 시어머니는 결국 흐느끼며 주저앉으셨어요. 하지만 아무도 위로의 말을 건네지 않았습니다. 그저 침묵만이 무겁게 내려앉았죠. 보증을 섰던 게 진짜가 아니라면 됐어. 시아버님이 오랜 침묵을 깨고 말씀하셨어요. 여보, 사실 그때 이상하긴 했어. 누구 보증을 섰다는 건지 얼마를 물어냈다는 건지 구체적인 이야기는 하나도 없었잖아.
그저 보증 때문에 힘들다는 말만 하고. 그땐 그저 미안하기만 했지. 어쨌든 잘 살아보자고 벌인 일일 텐데 당신이 그런 고생을 하는데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는 게 마음에 걸려서 미안했었는데. 아버님. 그래서 은퇴하고 나서도 당신 눈치만 봤어. 용돈도 적게 쓰고 친구들 만나는 것도 줄이고. 당신이 한번 당한 게 있으니까 돈이 예민할 만도 하다고 생각했지. 그런데 이제 보니 그때부터 나도 모르게 돈을 모았던 거네. 시어머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여보, 그게 아니라 나는... 왜 그러셨어요, 어머님? 무슨 계획이 있으셨던 거예요? 예상은 했지만 가족들의 배신감도 상당한 것 같았습니다. 특히 아버님이 받은 충격은 저희가 상상한 것보다 큰 것 같았어요. 한편으론 그렇게 돈을 모은 어머님의 진짜 속마음이 궁금하기도 했어요. 설마 그 많은 돈을 혼자 다 사용하시려고 평생에 걸쳐 모으신 건 아니라고 믿고 싶었으니까요. 그래서 조심스레 물었죠. 처음엔 정말 조금씩 모았어. 애들 학자금이라도 마련해야 할 것 같아서. 근데 점점 돈이 풀어나더라. 예금이자도 꽤 됐고 주식도 조금 했는데 그게 의외로 잘 됐어. 그러다 보니요. 돈 모으는 재미를 알게 됐나 봐. 돈이 불어나는 걸 보는 게 그렇게 좋더라고. 처음에 말하려고 했어. 근데 이만큼 모았다고 하면 다들 놀랄 것 같고 시간이 지날수록 말하기가 더 어려워졌어. 그래서 계속 숨기신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남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난 정말 너희들 위해서라고 생각했어. 이 돈이 있으니까 너희가 실패해도 괜찮아. 엄마가 받쳐줄 수 있어. 그런 생각으로 살았는데. 그런 식의 사랑은 지워버리세요, 어머님. 제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돈으로 자식들을 통제하시라고 했던 거잖아요. 이 돈이 있다는 걸 모르게 하고 대신 저희 보고 예식장 비용을 내라고 하시고 그러다가 나중에 때가 되면 이 돈을 꺼내서 은혜를 베풀듯이 주시면 저희가 감사하다고 할 줄 알았어요? 힘든 거 뻔히 아시면서 요구하셔놓고 사실은 다 너희를 위한 거다. 그런 말씀 하시라고 그러셨냐고요. 아니야, 그건... 하지만 더 이상의 변명은 소용이 없었어요. 어머님의 행동은 단순한 거짓말을 넘어서 오랜 시간 계획적으로 가족들을 속여온 것이었으니까요. 가족들은 더 이상 어머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고 모두들 마음의 상처를 아는 채 그날의 일은 그렇게 마무리되었죠. 그 일이 있고 난 뒤 시어머님은 한동안 전화도 없으셨어요. 며칠 뒤 갑자기 다들 모이라는 연락이 왔죠. 아마도 그동안의 일을 수습하시려는 것 같았어요. 이 통장에 있는 돈 너희들한테 나눠주려고 해. 장송 결혼식 비용도 내고 그동안 너희에게 못해줬던 것들 한 번에 해준다고 생각했으면 좋겠어. 하지만 저희 부부는 단호하게 거절했죠. 엄마, 지난번엔 아버지 전원주택에서 살게 해준다고 돈 모았다면서 이제 와서 그 돈 받으면 뭐가 달라져? 고등학교 때 줬으면 대학 간판이라도 달라졌을까? 이제 와서 뭘 어쩐다고. 그러니 그 돈은 엄마나 써. 그거 주고 생색내려 하지 말고. 아주버님은 잠시 침묵하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엄마, 저도 이제 공무원 되어서 안정적으로 살 수 있어요. 결혼식도 제가 번 돈으로 할게요. 엄마 돈 필요 없어요. 시아버님은 그저 묵묵히 창밖만 보고 계셨습니다. 아마도 수십 년을 함께 살면서 이런 비밀을 몰랐다는 게 더 마음 아프셨나 봐요. 시어머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이미 깨진 신뢰는 돈으로도 회복되지 않았어요. 그 후로 저희는 더 이상 시어머님께 돈 얘기를 하지도 듣지도 않아요. 대신 한 달에 한 번은 꼭 시아버님을 모시고 외식을 해요. 시어머님 몰래 용돈도 드리고요.
어차피 통장에 있는 그 돈은 시어머님이 당신 마음대로 사용하시라고 했던 돈이라 이제 와서 아버님한테 용돈을 넉넉히 주실 것 같지 않았거든요. 시아버님은 그런 저희가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신지 눈시울을 붉히시곤 해요. 남편과 저는 이제 친정 부모님께 더 자주 찾아뵙고 있어요. 돈에 얽매이지 않은 순수한 사랑을 보여주시는 친정 부모님을 보면서 가족 간의 신뢰가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깨닫게 되었거든요. 시어머님의 통장은 결국 돈보다 더 소중한 것을 잃게 만드신 거죠. 남편은 오히려 홀가분하다고 말해요. 인정받고 싶어서 힘들어도 돈으로 어떻게 해드리고 싶었는데 어머님이 오히려 더 많이 가지고 계시니 이제 괜한데 힘 안 쓰고 싶대요. 요즘은 가끔 시어머니께서 저희에게 언제 아이를 가질 건지 궁금한지 이야기를 꺼내시는데요. 저는 그때마다 조용히 자리를 피해요. 대꾸하고 싶지도 않고 저희 가족 일이니 알려드리고 싶은 마음도 안 생기더라고요. 돈으로 인해 꼬여버린 관계가 회복되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아요. 아니, 어쩌면 영영 예전으로는 돌아갈 수 없을지도 모르겠네요. 10개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더니 그 말이 이렇게 와닿을 줄은 몰랐네요. 시어머님은 돈을 모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요? 자식들에 대한 사랑이었을까요? 아니면 그저 돈에 대한 집착이었을까요? 어쩌면 그 두 가지가 뒤엉켜 결국 가족의 신뢰를 잃어버리게 된 건지도 모르겠어요. 혹시라도 제 사연을 읽고 계신 분들 중에 비슷한 선색의 기로에 서 계신 분이 있다면 부디 돈보다 더 소중한 것을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돈이 주는 안정감은 일시적이지만 가족 간의 신뢰가 무너지면 그 상처는 평생 가니까요. 결국 가장 소중한 것은 서로에 대한 믿음이라는 걸 저는 이번 일을 겪으면서 뼈저리게 깨달았답니다.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소중한 인연들과 마음 따뜻한 하루하루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